안녕하세요. 제이트레이더 재준입니다. 요번에 에이펙스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세미나를 열었죠. 그래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제일 큰 뉴스는 에이펙스가 리브랜딩을 해서 에이펙스 3.0, 3.0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에이펙스 3.0가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에이펙스 3.0의 새로운 룰들 제가 낱낱이 알려드릴 거고, 영상 뒤쪽에는 그때 에이펙스가 한국에 왔었을 때, 세미나를 했었을 때 찍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짧게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이펙스 이밸류에이션 계좌, 스텝 1 계좌, 그다음에 스텝 2 PA 계좌가 있죠. 에이펙스 스텝 1 이밸류에이션 계좌는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룰이 복잡하지 않아요. 요새 에이펙스는 원데이 투 패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고를 달성하면은 바로 스텝 2 PA 계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오늘은 5만 불 계좌 기준, 그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5만 불 계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5만 불 계좌 기준은 그냥 5만 3천 불 만드시면은 바로 스텝 2 PA 계좌로 넘어갑니다. 딱 하루 만에 하실 수도 있어요. 계약수는 계좌마다 계약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에이펙스 계좌 잘 보시고 5만 불 계좌 기준은 미니 10계약, 마이크로 100계약까지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A 계좌가 많이 좀 복잡합니다. 에이펙스도 리스크 관리 안 하고 막 매매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룰들을 만들어 놨어요. 규칙적인 위닝 트레이더들한테 페이아웃을 해주고 싶겠죠. 자, 첫 번째, 미니멈 데이즈 오브 트레이딩. 최소 8일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8일에서 5일은 최소 50불 이상의 수익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요번에 에이펙스에서 플리핑 룰은 허용한다고 했죠. 플리핑 룰이라는 거는 출금 조건을 맞췄을 때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깔짝깔짝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매매를 하는 행동인데, 에이펙스에서 허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 돼요. 그 이유는 계약수 불일치 룰에 걸려요. 내가 예를 들어 미니 한 계약, 뭐 마이크로 10계약씩 운영하다가 갑자기 마이크로 한두 계약으로 깔짝깔짝 플리핑을 하면은 이거 갖고 이제 출금 신청이 거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플리핑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평소처럼 출금 조건을 맞추고 일수가 남아도 평소처럼 매매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야지 플리핑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버전의 에이펙스와 다르게 이젠 더 이상 별도로 출금 요청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일 기준 페이아웃 신청을 하면 2일 이내에 출금 승인이 나고, 영업일 기준 3, 4일 내에 출금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PA 가격을 알려드릴 텐데, 리드밋과 트레도베이트. 저는 항상 근데 트레도베이트로 먼저 하는 걸 추천드려요. 트레도베이트이 에이펙스 뿐만 아니라 에이펙스와 타 프롭 회사를 같이 묶어서 연동시켜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더 여유로워요. 리드믹보다는. 보다시피 트레도베이시 좀 비싸죠. 그리고 두 개, 리드믹과 트레도베이시 PA 계좌가 월 구독비가 있고 평생 구독비 없이 한 번 결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독비가 있죠. 저는 항상 라이프타임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에이펙스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뒤에 85% PA 적혀 있죠. 그러면 어떤 PA건 라이프타임을 85불에 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25만 불부터 모든 계좌가 지금 패스를 시키면 PA 계좌를 85불에 결제를 할 수 있어요. 할인을 엄청 하는 거죠. 뭐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이런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룰들이 도입이 됐으니 집중하고 보셔야 됩니다. 에이펙스 3.0가 요번에 새로 출시한 룰이 세이프티 넷 도입입니다. 세이프티 넷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TMDD 손절 금액 더하기 100불입니다. 그래서 5만 불 계좌 기준 TMDD가 2,500불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00불 하면은 2,600불. 세이프티넷은 52,600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이프티넷은 아주 중요한 룰 3가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이프티넷이 사용되는 중요한 3가지 룰 중에 첫 번째는 출금 가능 금액이에요. 출금 가능 금액은 이 세이프티넷을 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두 번째, 이 한 거래마다의 최대 손실 룰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세이프티넷을 치기 이전과 이후로 룰이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총 TMDD와 총 MDD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세이프티 넷을 도달하기 이전과 이후로 갈리고, 그래서 이 3가지를 우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출금 가능 금액. 네, 그래서 8일 거래 이후 계좌별 최소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모든 계좌 동일하게 500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좌를 그 각 계좌마다 세이프티 넷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치면은 바로 500불까지 출금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뒤로부터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로 아까 설명했던 5만불 계좌 기준 52,600불 세이프티넷을 달성 시 500불 출금 가능하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내가 1000불을 출금하고 싶다 이러면은 세이프티넷을 쳤을 때가 세이프티넷인 52,600불 때 500불을 출금할 수 있으니까 52,600불에서 500불만 더 벌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53,100불을 쳤을 때 내가 1000불을 출금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이프티넷 플러스 알파를 쳐도 리밋이 있습니다. 최대 출금 가능 금액이. 네, 그래서 세이프티넷을 치고 플러스 알파로 벌었을 때 우리가 한 출금에서 최대로 출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만불 계좌 기준 한 출금에 최대 2,000불 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0불을 출금하려면 최소 54,100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이프티넷인 52,600불을 쳤을 때 우리가 500불을 출금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세이프티넷에서 1,500불을 더하면 2,000불을 출금할 수 있겠죠. 그러면 54,100불이 돼야 2,000불을 출금하고 그리고 계좌는 이제 52,100불이 남아 있겠죠. 이렇게 세이프티넷 룰을 지키면서 페이아웃을 3번 했다. 그러면 네 번째부터는 세이프티넷 룰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1,100불 뭐 남기고 출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이펙스가 출금을 맥스로 하고 계좌를 터트리고 하는 행위를 안 좋게 봐요. 밴당할 수 있는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컨시스턴한 위닝 트레이더들을 뽑는 거지 맥스로 출금하고 계좌 터트리고 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네 번째 인출부터 세이프티넷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계속 건강하게 세이프티넷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에이펙스를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룰입니다. 무조건 이 부분은 집중하시고 몇 번 돌려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됐다 몇 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질문이 있다 하시면 여기 그라인딩 라이프 카페 Q&A에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댓글은 제가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라인딩 이 카페에서 활동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주 답변을 빠르게 드리기 때문에 카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야 될 룰은 이번에 에이펙스 3.0이 한 거래마다 손실 룰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 룰은 세이프티넷을 도달하기 이전과 도달한 이후로 나뉩니다. 세이프티넷 도달 이전에는 한 거래마다 TMDD의 30% 미실현 손실 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만불 계좌 기준 5만불 계좌의 TMDD는 2,500불이니까 2,500불의 30%는 750불이겠죠. 그래서 5만불의 세이프티넷인 52,600불을 도달하기 이전에는 한 거래마다 마이너스 750불 이상이 찍히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미실현이라는 점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5만불 계좌를 제가 굴리고 있다가 마이너스 700 근처인데 이거 존버 타야지 그냥 마이너스 900불 찍혔다가 다시 올라오면 살아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미실현이기 때문에 그냥 청산을 안 했어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 750불을 넘어간 순간 더 이른 순간 이미 룰을 어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넷을 도달한 이후에는 한 거래마다 총 수익의 30% 미실현 손실 룰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에이펙스에서 네게티브 P&L 룰이라고 명시를 해두었어요. 근데 그냥 한국말로 좀 더 쉽게 해서 한 거래마다 총 수익의 30% 미실현 손실 룰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뜻은 내가 세이프티넷 이상으로 운영을 할 때 그 총 수익에서 내 계좌 첫 시작 때 뺀 금액의 30%를 한 거래에 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시를 드릴게요. 예시는 저희가 5만불 PA 계좌를 받았다고 해보죠. 저희가 이걸 굴려서 예를 들어 오늘 매매를 했는데 52,600불 를 딱 쳤어요. 세이프티넷이죠. 이 한 거래마다 총 수익의 30% 미실현 손실 룰은 실시간으로 그렇게 쳤다고 바뀌잖아요. 이거는 다음날 하루 스타트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침 8시죠. 저희가 오늘 매매를 해서 52,600불을 만들고 거기서 매매 종료를 하고 다음날에 돌아와서 52,600불로 딱 하루를 다시 시작했다고 해보죠. 세이프티넷 쳤을 때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52,600불 마이너스 5만불이죠. 2,600불이 총 수익이니까 거기서 30% 그럼 780불이죠. 그러니까 한 거래마당 780불 이상을 잃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시는 저희가 55,000불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보죠. 그럼 이것도 지금 저희가 세이프티넷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55,000불 마이너스 첫 시작 계좌 액수가 이제 5만불이니까 5,000불이죠. 5,000불에 30%는 1,500불. 그러니까 한 거래에 1,500불 이상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일리 로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한 매매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당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에이펙스 뭐 자동 청산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금 신청을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하면 다시 8일 동안 정상 거래하셔서 출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 제가 한 거래마다 손실 룰이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제 한 거래마다가 아닌 총 MDD 얼마나 이뤄야 우리 계좌가 터지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세이프티넷 도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세이프티넷 도달하기 이전에는 TMDD의 룰을 따르게 돼요. 5만 불 계좌 기준 TMDD가 2,500불이죠. 네, 여기서 제가 잠깐 TMDD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TMDD는 Trailing MDD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불로 시작을 딱 했다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2,500불인 47,500불을 찍으면 저희 계좌는 터져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 5만 2,000불을 벌고 있다고 해보죠. 아직도 세이프티넷인 5만 2,600불 전이죠. 5만 2,000불이. 그래서 계속 이 TMDD 룰을 따라가는데 5만 2,000불에 있다고 저희가 아까처럼 47,500불을 찍을 때 계좌가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52,000불에서 마이너스 2,5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49,500불을 찍으면 저희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미실현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다시 다른 예로 5만 불로 계좌가 시작을 해서 뭐 미니 3계약 해가지고 2,000불을 벌고 있다가 내려와요. 청산을 안 했어요. 익절 청산 안 했어요. 그렇게 찍고 내려와도 미실현이라도 이 TMD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불 시작했어요. 미니 3계약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2,000불 내다가 익절을 못하고 본청을 쳤어요. 5만 불에서 다시. 그러면 저희 이제 마이너스 500불만 치면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49,500불이 새로운 MDD니까 따라온다.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넷 도달 이후에는 TMDD가 아니라 고정 MDD로 바뀌어요. EO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이프티넷을 친 순간, 미실현으로도 친 순간 고정 MDD가 여기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불 계좌 기준 5만 2,600불을 미실현으로 친 순간 고정 MDD가 바로 5만 100불이 된 거죠. 그러니까 52,600불 친 순간 5만 100불 되려면 마이너스 2,500불,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5만 4,000불이어도 5만 100불까지니까 3,900불의 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아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한 거래마다의 최대 손실 룰을 지키면서 이거 잃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 둘을 섞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PA계좌 5만 불을 뭐 며칠 굴려가지고 5만 2천 불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래서 오늘 장 시작 때 그래서 이거를 오늘 굴려서 5만 3천 불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자, 5만 2천 불은 세이프티넷 전이었죠. 5만 3천 불을 만들었다는 건 세이프티넷을 이미 치고 친 순간 이미 세이프티넷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가 바뀐다고 했죠. 세이프티넷 이전과 이후에는 총 MDD와 한 거래마다의 손실 룰이 적용이 된 거예요. 저희가 5만 3천 불이 됐다는 건 이미 그 전에 5만 2,600불인 세이프티넷을 쳤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때 세이프티넷 칠 때 고정 MDD로 바뀌죠. TMDD에서 5만 100불을 쳐야 계좌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MDD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세이프티넷을 치자마자. 하지만 한 거래마다의 손실 룰은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고 다음날 리셋이 돼야, 다음날 새로운 날이 시작돼야 그게 적용이 됩니다. 한 거래마다의 룰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아침 8시죠. 지금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꺼져 있기 때문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다시 돌아오면 한국 시간 아침 7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5만 3천 불을 만들어서 세이프티넷 이상이니까 한 거래마다의 손실 룰이 총 수익의 30% 미실현 손실 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세이프티넷 전이었던, 왜냐면 장 시작을 5만 2,000불로 시작했으니까 세이프티넷 전이었었으니까 아직까지는 한 거래마다의 손실 룰이 한 거래마다는 TMDD의 30% 손실 룰을 따라가는 거예요. 5만 불의 TMDD는 2,500불이니까 2,500불의 30%는 750불. 그래서 5만 3천 불이 됐어도 한 거래마다 750불 이상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5만 3천 불을 벌었을 때 저희가 계좌가 터질 때까지의 공간이 얼마나
최대로 남았냐 물어보신다면 한 매매에 750불 이상을 잃으면 안 되니까 53,000불에서 마이너스 750불 한 매매, 두 번째 매매 또 마이너스 750불, 세 번째 매매 또 마이너스 750불 하고 네 번째 매매에서 마이너스 650불을 잃으면 이제 계좌가 51,100불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계좌가 펑 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는 예를 들어 저희가 또 룰을 굴려서 54,000불로 만들고 54,000불로 그 날을 시작했다고 해보죠. 네, 54,000불로 시작을 했으니까 세이프티넷 이상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나를 이때부터는 한 거래마다 총 수익의 30% 룰이 적용됩니다. 그 에이펙스에서 말한 네게티브 P&L 룰. 네, 그러니까 54,000불 마이너스 5만불 해서 4,000불이니까 총 수익이 4,000불에 30%는 1,200불. 한 매매당 1,200불 이상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총 MDD는 51,100불까지니까 54,000 마이너스 51,100은 총 3,900불을 잃어야 계좌가 터지는 겁니다. 다시 또 말하자면 이 계좌가 룰이 지켜지면서 최단기간에 터지는 조건은 한 거래마다 최대 1,200불씩 잃는 거죠. 그러면 54,000불 시작해서 첫 매매 마이너스 1,200불, 두 번째 매매 마이너스 1,200불, 세 번째 매매 마이너스 1,200불 하면 3,600불이죠. 계좌가 54,100불이 되었겠죠. 네 번째 매매에서 마이너스 300불을 찍으면 계좌가 51,100불을 치면서 펑 터지는 겁니다. 네, 다시 54,000불 예로 들어가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예시를. 마이너스 1,200불이 최대로 잃을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 우리가 막 그때까지 타이트하게 운영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룰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두 번 손실을 마이너스 1,000불씩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54,000불에서 첫 매매 마이너스 1,000불, 두 번째 매매 마이너스 1,000불에서 총 2,000불 마이너스를 찍었으면 계좌가 52,000불이 되죠. 여기서 52,000불이 됐다고 저희의 한 거래마다의 손실 룰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전 룰인 그 TMDD 30%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다 말했다시피 다음날 리셋되는 거예요. 한국 시간 지금 현재 아침. 그래서 여전히 52,000불이 되었다고 해도 4,000불에 30%인 1,200불까지 리스크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총 MDD는 51,100불까지고 그건 이미 예전에 세이프티넷을 친 순간 며칠 전이었다면 세이프티넷을 친 순간 51,100불 고정이 되니까. 네, 그러면 아까 다시 그 예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0불을 찍고 54,000불에서 52,000불로 내려오고 그날 매매를 종료하고 다음날 리셋이 되고 다음날 이걸 시작을 했으면 그때 이제 새로운 날이 됐으니까 그리고 52,000불은 세이프티넷인 52,600불에 미치니까 이때는 이제 한 거래마다의 손실률이 TMDD의 30%로 바뀌는 거예요. 세이프티넷에 미치니까. 그러니까 한 매매당 2,500불에 30%, TMDD가 2,500불이니까 30%는 750불이죠. 여기서부터는 한 매매당 750불 이상을 잃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바뀐 룰 중에 제일 헷갈릴 수 있는 룰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룰이니까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그라인드 라이프 카페 Q&A 세션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그 외에 룰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룰들이 뭐가 있냐면 최대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 1대5. 이게 무슨 말이면 내가 익절가를 10틱에 납뒀으면 스탑 로스를 50틱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기서 모니터링을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를 계속 남용했다는 게 보이면은 페이아웃이 거절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거래, 지표대 거래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30% 일관성 규칙 있죠? 30% 룰이 있고 이거는 그냥 내 수익에 내가 출금하는 날 기준 내 총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금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8일 매매는 해야 되니까 8일 기준이라고 해볼게요. 8일 중에 하루가 내 총 수익의 30% 이상 수익이 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루 최대 수익에서 3.3333을 곱한 게 전체 수익이 돼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30% 컨시스턴시 룰은 아까 그 30% per trade 룰이랑은 다른 거예요. 30% 컨시스턴시 룰은 그냥 내가 여태까지 번 수익이 있으면 어떤 한 하루에 그 수익의 30%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더 벌으면 돼요. 이거는 더 벌면은 그걸 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바뀐 게 DCA가 허용된다고 하는 거죠. DCA는 물타기입니다. 물타기가 허용되는데 사실상 아까 말한 그 30% per trade 룰 때문에 물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룸이 없기 때문에 물타기 했다가 그 30% 펄트레이드 룰에 걸리면은 페이아웃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젠 좀 예시가 다를 때는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5만 불 PA 계좌 기준 뭐 크게 수익을 내가지고 장기적으로 잘 운영해서 크게 수익을 냈다면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5만 불 PA 계좌 기준 내가 5,100불의 수익을 쌓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TMDD는 5,000불이고 30% 펄트레이드 룰은 5,100불 곱하기 0.3이니까 1,530불. 그러면 이제 한 매매에 1,530불이 이르면 안 되니까 이때는 뭐 미니 한 계약으로 들어갔다가 뭐 변동성이 좀 있으면은 미니 한 계약에 500불 손절인데 보통 1,500불만 안 넘기면 되니까 물타기 해서 손절을 맞아도 30% 펄트레이드 룰에 안 걸릴 확률이 높죠. 네, 그래도 물타기는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룰인 계약수 불일치 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가 삼아지면 삼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규칙적인 계약수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니 한 계약이면 미니 한 계약, 미니 두 계약이면 미니 두 계약, 미니 세 계약이면 세 계약. 뭐 한 계약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규칙적으로 같은 계약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에이펙스에서는 아주 다른 계약수가 운영되는 게 포착이 되면 남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출금 거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어떤 분은 이제 이 룰을 모르시고 마이크로 5계약에서 마이크로 40계약씩 날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는 너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규칙적인 계약수로 운영을 하시길 바란다 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원래 예를 들어 미니 한 계약을 운영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리스크를 줄이고자 마이크로 8계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까지는 에이펙스가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그냥 안전하게 가자는 주의입니다. 여기까지가 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가 에이펙스 3.0의 새로운 룰들이었고 제가 다시 총 랩업을 하자면 이건 PA 계좌 기준이에요. 최소 8일 이상 거래를 해야 한다고 했고 이 중에 플리핑은 허용되고 또 뭐 물타기까지 허용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플리핑과 물타기는 이 계약수 불일치 룰에 걸릴 수 있어서 권장드리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플리핑이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물타기도 안 된다 생각하시고 규칙적인 계약수로 운영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일 컸던 게 이제 세이프티넷의 도입이죠. 그게 총 중요한 3가지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세이프티넷이. 그래서 첫 번째는 얼마를 출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최소는 세이프티넷을 도달했을 때 모든 계좌가 500불 최소로 출금할 수 있고 세이프티넷 이상일 때는 최대 얼마까지 출금이 가능한지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차트 남겨드렸으니까 계좌마다 다르죠 그건. 그래서 그거 보러 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한 거래마다의 손실 룰이 있죠. 최대로 이룰 수 있는 손실 룰. 그래서 그것도 세이프티넷 이하와 세이프티넷 이상으로 갈리죠. 그것도 여기 타임코드로 넘어가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총 TMDD와 총 MDD 세이프티넷 치기 이전과 세이프티넷을 친 이후로 갈리죠. 그것도 여기 타임코드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쉬운 최대 리스크 대비 보상 최대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1대5까지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고 뉴스 지표 때 거래 허용을 한다고 했고 30% 컨시스턴시 룰 이거는 뭐 그전에 있던 에이펙스 룰과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한 날의 수익이 내가 출금할 때 총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의 30%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룰이에요. 만약에 한 날에 되게 큰 수익을 내서 이 30% 룰을 초과했다면 그냥 더 매매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카페 Q&A에 남겨주시고 제가 계속 이 채널에 프롭 트레이딩 에 관한 좀 중요한 정보들 데이트를 계속 해드릴 거기 때문에 꼭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에이펙스 코리아가 한국에 왔었을 때 했던 세미나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노부텔 왔는데 오늘 에이펙스 트레이딩 펀드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일 가는 프롭이죠 1등 에이펙스가 1등인데 지금 아시아 투어를 하시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만에서 한국을 오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한테 뷔페를 다 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보고 회사도 보고 만나서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뭔가 더 신뢰도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Apex Trading Fund 이제 에이펙스에서 오신 분인데 Can you quickly introduce yourself? I'm Vince Kane. I'm the Global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for Apex Trader Funding.
We're happy to be in Seoul. We're having a great event tonight. Thank you for hosting this event. Amazing. It's going to be great. So you guys are probably the first prop trading First firm. prop firm in Korea, Yeah, on the to come ground. to Korea. From Real the- company, real payouts, real people. So this shows that you guys are serious. Absolutely. Yeah. Thanks for 네, coming. thank you. 여기 또 이제 아주 높으신 에이펙스의 멤버분이신데. My name is Cameron Nish. I'm the Director of Marketing for Apex Trader Funding, and we are here in South Korea today. South Korea. We want to meet the people here that are trading with us, clear up any concerns, Yeah. and make sure that people understand that we're real. I want to introduce what prop firm is to the Korean community. A lot of people still don't know what prop trading is. And you guys are currently number one in Yes. the world. Yeah. So I'm very exciting. We are Apex Trader Funding, and by show of hands, how many people have traded Apex Trader Funding? 한 번이라도 혹시 에이펙스 이용해 보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w many of you have been able to receive a payout? 여기에서 이제 We also have become the #1 futures prop trading firm in America, and we're hoping to bring that same and everything to people in Korea. 에이펙스 10억 이상 출금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에이펙스 글로벌 사업 개발부를 맡고 있습니다. August 22, I blew 300. August to December, I only had 3 losing days. 굉장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이룬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 빌드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So here's some of the top payouts you may have seen each month. We post for the previous months who have gotten.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빈스가 10억 이상 출금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트레이더였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인이 두 번째인데 20억 이상 출금을 한 첫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다른 트레이딩 회사들도 이제 이런 비슷한 포스팅을 하는데 아마 이제 저희만큼 출금을 많이 하는 회사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아웃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제는 대부분 한 이틀 정도 안에 송금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So the people we don't want are gamblers, scammers, or people who trade erratically. 그래서 이제 에이펙스에서 원하지 않는 트레이더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이제 갬블 하시는 형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트레이더 분들입니다. 오늘 세미나 마무리가 됐고요. You guys got some tough questions today. How was it? Loved it. You loved it, yeah. Loved it. I really, Yeah. everything got so much more clear. So that's why we're here, is to help meet and get the questions answered. I'm currently running prop firm community, Neighbor Cafe, Grinding Lights with 1,000 members right now. And some of those loyal members could not join this event, unfortunately, right? People are gonna have a lot of questions with your $1 million payout story. If you can we do a live chat, a Zoom Absolutely. meeting, Yeah. and we can expand on that Yes. thinking process? We can. And I would love to do disciplines? that. Yeah, I'd love to do that. that'd be And I'm happy to answer questions. I work 24 hours a day, but for Korea, I'll add an additional hour. All right, thank you, Camero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Jay. Thank you. I'll be expecting you guys next Korean trip. Yeah. Yeah.